불국사 전 주지 설조 스님의 단식이 3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내분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방은 없는지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 청담 스님의 상좌이자 청담 문도회 문장 해성대종사가 법납 62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산사를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합니다. 빛고을 광주의 한 도심 사찰에서 산사음악회가 펼쳐져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국사 전 주지 설조 스님의 단식이 3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주요 스님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불거진 종단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방은 없는지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계종 사태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까지 왔는지 조윤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설정 스님은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제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 허위 학력과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종단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계종은 방송 등을 통해 거듭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고, 설정 스님은 교권 자주수호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처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국사 전 주지이자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을 지낸 설조 스님이 지난달 20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조계종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설조 스님은 조계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설정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도 매주 집회를 열고 종단 지도부의 퇴진과 종단 주요 스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교권 자주수호 혁신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면서 종단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주 설정 스님과 설조 스님을 잇따라 방문해 깊어지는 종단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종단이 현재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율적으로 충분히 자정도 해나가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설조 스님 역시 설정 스님이 물러나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변화를 위해서 이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90일 가까이 종단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단 사태 장기화가 불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청담 대종사 문도회 문장 해성대종사가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울 도선사 염화실에서 법납 62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해성 스님은 지난 193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서울 도선사 주지로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해성 스님은 은사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 등을 모시고 도선사 선원에서 화두 정진했고, 해명 보육원과 해명 양로원, 학교법인 청담 학원을 설립해 복지와 교육 사업에도 앞장섰습니다.
지난 1988년에는 중앙승가대 학장으로 취임해 새 건물을 짓고 학업 분위기를 쇄신해 4년제 정교대학으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계행을 청정히 해서 신도들한테 청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전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제자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스님은 강요된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이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본받고 그것을 실천해서 수행자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29일 도선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소와 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혈당 관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매일같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이처럼 딱한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소아 당뇨 1형 진단을 받은 8살 박혜룡 군. 날마다 2번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혜룡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단지 아픈 주사 바늘만이 아닙니다. 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다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로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와 단둘이 병마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가 버거운 혜룡이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혜룡이를 직접 찾아와 두 손을 감싸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빨리 나서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너도 즐겁고 엄마도 즐겁게 해주라. 혜룡이는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글을 통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주사도 잘 맞을 거예요. 건강한 혜룡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정 스님은 손수 쓴 혜룡이의 편지와 그림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고맙다. 편지 줘서 고맙고, 이 그림 너무 좋다. 야. 이렇게 꽃처럼 네가 앞으로 이렇게 자라. 응? 네. 아프지 말고. 혜룡이는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18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도 혜룡이를 포함해 국내 17명, 라오스의 6명 등 모두 23명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조계종은 자비 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석구석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사회부장 진각 스님과 호법부장 진우 스님 등과 함께 어제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과거 조선 왕조실록 환수운동과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촉구 등 불교계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난 2006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조선 왕조실록 환수에 앞장선 공을 인정해 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산사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3번째 순서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의 템플스테이를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올여름 폭염. 우리 몸의 더위보다 마음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산사.
속리산의 절경 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입니다. 야외 박물관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국보급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는 역사 공부를 하는 현장 학습 장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여름 휴가철을 맞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여기를 이제 다녀갔는데 아주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걸 느껴가지고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오늘도 자주 우리 같이 온 동료 회원들과 아주 즐거운 산행을 하고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또 법주사 일원을 걷는 힐링 코스 세족길에선 자연 속 천년고찰 법주사의 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속리산이라는 곳이 이제 세속을 떠난 산 이름처럼 굉장히 깊은 산인데 그 세족길은 그 깊은 산 중에서도 좋은 코스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이렇게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든 곳이고, 법주사는 올여름 템플스테이 주제를 여름에 빠지다로 정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종교를 초월해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해 몸과 마음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주옥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며 도심에서 찌든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명상으로 마음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간.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시시낙낙의 점찰법회는 자신의 전생을 반성하고 참회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사시낙낙은 사찰의 전통 자기반성법인 점찰과 전통 산사의 문화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역사 토크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사시낙낙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주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들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폭염 속 여름나기. 올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속리산 법주사에서 치유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속리산 법주사가 올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불볕더위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는 요즘인데요. 빛고울 광주의 한 도심 사찰에서 산사음악회가 펼쳐져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광주 지장암에서 열린 흥겨운 음악회 현장으로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7월에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사찰 앞마당으로 시민들이 3355 자리를 잡습니다. 고즈넉했던 도심 사찰이 이내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이윽고 은은한 무대 조명을 배경으로 성악가들이 부르는 감미로운 사랑의 세레나데가 저녁바람에 실려 사찰 경내를 휘감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하모니카 선율에 맞춰 격정적인 신앙송이 이어집니다. 찔리꽃 꺾어들고 갔다.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지장암에서 펼쳐진 산사음악회 현장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몰려 선율의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또 지리산 불락사주지 상훈 스님과 내장사주지 도안 스님 등 지역 스님과 이웃 종교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 말사인 지장암은 10여 년 전 서경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문화 포교 도량으로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당시 폐사나 다름없었던 지장암은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가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었고 4년 전부터는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을 좀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까 해서 장학기금 마련 취지고요. 이날 음악회에서는 전남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학생 최창열 씨에게 장학금 3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또 성악곡을 시작으로 신앙송과 전통무용, 색소폰 연주,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청중들에게 신명나고 청량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경제, 돈은 열매를 잇게 하지만 문화, 우리 고유의 양식들은 뿌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문화 창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지자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산사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찰에서 오셔서 좀 심신을 좀 달래고 또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순화하고 이런 힐링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4회, 5회 쭉 지장하면서는 포교 일환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인정들이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어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자리한 관음 기도도량 휴휴암은 한 대기업이 수년째 사찰 한가운데에 설치해놓은 철조망을 제거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휴휴암은 사찰 중심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 그룹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2m 높이 철조망을 한가운데에 설치해놓고 7년 넘게 통행을 방해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 사찰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쳐놓고 관리하고 있다며 철조망은 해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사찰, 바로 비로자나 국제선언인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기초 불교 영어부터 일반 회화까지 영어로 배우는 현장의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영어 단마스쿨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국제포교도량 비로자나 국제선언.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 속에도 영어 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처음 만난 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불교를 소재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What do you do in Dharma Hall? It's a place all monks and nuns gather to have Buddhist ceremonies. Oh, I see.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인 영어 단마스쿨. 기초 불교 용어를 영어로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일반 회화 발음 교정, 국제 매너까지 외국인과의 대화에 필요한 심화 학습도 이뤄집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좀 반갑게 맞이하는 방법, 그리고 좀 이렇게 편하게 말 거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그 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절 사찰에서의 그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웅절을 뭐라 하는지, 종각을 뭐라 하는지. 강의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간한 불교 영어 초급 교재를 사용해 지도교사가 수강생의 수준에 맞춰 회화 위주로 진행합니다. 영어 단마스쿨은 불교로 영어를 배우는 만큼 불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 능률도 높아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이번 강좌는 기본적인 불교 용어를 익혀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 불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수행도 하게 되고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될 텐데, 그러니까 차분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불교 용어라던가 불교의 표현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몸에 익혀 놓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법을 더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법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으니까. 성인 영어 단마스쿨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불자 양성을 통해 한국 불교의 글로벌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올해 열린 봉축 행사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에 대한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원 풍등 날리기에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한층 규모가 커진 축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입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서중호 신도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진산업에서 2018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에서 진행된 형령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에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 회장인 동화사 주지 효강 스님은 연등회를 진행하며 보고 느끼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기탄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등놀이 축제가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평가회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럼으로 인해서 형령색색 달구벌 연등 법회가 단순한 법회가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불교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형령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젊은 층의 축제 참가율이 매우 높고 관람객의 절반 가까이가 비불교인으로 다수 대중들이 불교 문화를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원 풍등 날리기에는 77%가 타 시도 거주민이었고 일본, 대만 등 외국인 관람객 520여 명이 행사를 보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불총은 대구시와 지역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풍등 행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방염 처리가 돼 있거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재질로 풍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해마다 관람 경험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제 풍등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고 통역 지원 서비스 확대와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 문제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올해 처음 코오롱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열린 달구벌 관등놀이에 내년에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동안 진행되어 온 달구벌 관등놀이는 각종 전시와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으로 매년 많은 관람객들을 유입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형령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종합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한국 민속음악의 뿌리인 남도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 촉망받는 소리꾼으로 떠오른 이수현 명창이 주연을 맡은 아트와 청춘 콘서트 세 번째 공연 내 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다가 어제 저녁 서울 용산 두텁바위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음악을 대표하는 판소리와 산조 병주, 호남 우도 설장구, 살풀이, 육자배기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였습니다. 국악인 이수연 명창은 지난해 11월 BBS 불교방송의 창작찬불 동요제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축하 공연으로 흥부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올드미디어로 여겨져 온 라디오 매체는 방송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지상파 라디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라디오 매체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부턴가 젊은 층을 위한 소통과 콘텐츠 공간이 된 인터넷 팟캐스트는 라디오 매체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지상파 라디오의 미래 전망은 학계에서도 엇갈리지만 분명한 점은 열성 수요층이 두텁고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 소리로 세상을 여는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들을 보듯 언론으로서의 라디오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라디오가 굳건히 지켜온 비중에 걸맞지 않게 정부 정책은 오랫동안 TV 위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되는 건데 TV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업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디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짜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지난 4월부터 국내 라디오 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 11월까지 라디오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의 높은 정보 접근성을 재난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 터널과 지하철 구간의 라디오 음영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앱이라는 게 이제 통신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재난에 대한 방송은 강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FM 수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방통위는 시민 참여형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구석구석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 방송 매체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인터넷 환경과 결합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송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언론 매체보다 공적 기능과 가치에 부합한 지상파 라디오, 특히 종교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을 찾아 음악을 즐기고 한적한 사찰 분위기에 젖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때마침 서울 조계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야경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작은 음악회와 전통차 시음, 각종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낭만이 가득한 사찰의 정취 속에서 음악도 즐기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